네, 안녕하세요. B2B 창섭입니다. 월요일 많이 힘드셨죠? 월요병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5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게 됐는데, 특별히 문학주간 2025에 참여한 작가님들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백은별 작가님의 기억하는 한 가장 오래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의 포근한 밤을 위해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잔잔하고 멋있죠? 그런 날도 오겠지. 불안감에 잠 못 들던 밤이 있었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에 이끌려 나까지 아무것도 못하던 밤. 실컷 울고 일어나면 모든 게 마법처럼 해결되어 있을 거란 애매한 희망을 품고 잠결에 울고 또 울던 밤. 누군가가 다 울었냐 물어도 고개를 젓고는 한참을 목이 맬 것 같은 밤. 그런 수많은 밤을 보내고 여기 남은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 아리송한 나이에 머물러 있다. 실컷 울기엔 조금 많은 나이. 울지 않기엔 조금 어린 나이. 슬픈데. 어렸을 적 꾸던 꿈이 뭐였나요? 바다를 가르는 해적무리의 선장. 높은 성에 사는 말괄량이 공주. 그 어떤 것에도 진심을 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날을 그리워만 하기엔 나의 상상이 아까워 그날의 공상을 옮겨 적네요. 순수하던 시절의 꾸밈 없는 대사들이 누군가에겐 심금을 울리길 바라면서요. 어린 나에게 외로움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어린 나에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우리는 어쩌면 평생 못 맞을 아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아침은 오는데 네가 밤이면 우리 아침이 오겠니? 그러니 해를 보고 외면하지 말아주렴. 너는 그림자보단 햇볕 아래가 어울리는 아이더라. 아이에게 지저귀는 샘물같이 맑은 아이야.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자라주렴. 세상은 너무 시끄러우니 너는 너만의 청춘을 살아라. 귀를 틀어막고 시야를 넓게 해서 살아라. 내 말조차 들리지 않아도 좋으니 아이야, 너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주렴. 네, 이 시집을 읽어보면 하얀 도화지 때를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느낌의 시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색을 입혀지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색깔들이 많이 안 입혀져 있단 말이죠. 그때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시집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수했던 그때를 잊지 않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뭐 어릴 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때묻지 않은 아이야 같은 정말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고등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는 모두가 겪는 거니까.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특별할 거 없었습니다. 늘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도 어차피 그 선택을 할 테니 그냥 하던 대로 해. 여러분, 월요일 잘 견디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월요일을 힘낸 이 탄력을 받아서 내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랑 또 내일 밤에 만나요. 안녕. 네, 여기는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인데요. 창밖으로 파릇파릇한 공원이 보이는데 좋네요. 네. 화요일이네요. 어제 잘 주무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나의 달달한 목소리 때문에 꿀잠 주무셨겠지? 오늘은 유희경 시인의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 시집의 시 하나를 읽어드릴 예정인데 지금처럼 이런 공원을 보고 난 감상을 담은 시라고 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 유희경 시집. 겹겹, 겹겹을 오래 바라본 사람은 알지. 창밖에는 겹겹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느리게, 공원처럼 느리게.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과 우산을 쓰고 가지 않는 사람과 우산이 없는 사람과 우산을 펴지 않는 사람의 공원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날아올랐다가 공원의 공중을 빙그르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비둘기처럼. 그러고 난 뒤에는 어쩐지 같은 것은 없게 되어버리고 이미 지나가 버렸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나 여전히 오지 않는 느닷없는 때가 겹겹 놓여져 있다는 것을. 그 모든 일이 동일한 요일이거나 동일한 날씨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기억할 수 없으나 버릴 수도 없게 비좁게 모여 있고 새겨지고 느리고 천천히 느닷없이 생기는 겹겹 놓인 그런 시간은 그들이고 그들의 날들이고 나는 끼어들 차례를 놓친 채 선 밖에서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적거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오래오래 바라본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다. 글자나 사랑의 논리 따윈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곧 내 이른 겨울밤이 찾아와 느리지도 천천할 까닭도 없이 어둑어둑해져 올 때 손을 씻다가 멈추고 오래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누군가는 깊게 잠이 들 것이라는 것도. 저한테는 아직 조금 어려운 어떤 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껴지는 거는 뭔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저는 공원에서 주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공원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커피 하나 들고. 공원에 그렇게 자주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가끔 가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 좋거든요.
우리는 우주의 수명으로 따져봤을 때 진짜 요만큼도 안 되는 삶을 살다 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린 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찰나를 사는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두 정말 찰나의 삶을 사랑하며 살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요일이네요. 벌써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이 되면 반 왔어요. 또 한 주에. 네. 내일도 컨디션 좋게 무사히 마치고 저녁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 창섭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뭔가 늘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바쁘게 흘러가는 요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날일수록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박준 시인의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시집에서 박준 시인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시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모두 나의 엄마 아빠를 떠올리며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쑥국. 방에 모로 누웠다. 나이 들어 말이 어눌해진 아버지가 쑥을 뜯으러 가는 동안 나는 저녁으로 쑥과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일 생각을 한다. 내가 남도에서 자란 얼굴이 검고 종아리가 두꺼운 사내였다면 된장 대신 도다리 한 마리를 넣어 맑게 끓여냈을 수도 있다. 낮부터 온 꿈에 그가 보였지만 여전히 말 한마디 없는 것에 서운하다. 서양집의 오후빛은 굳기만 하고 나는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신발을 길게 바닥에 끌며 들어올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 마음 고개. 당신 아버지의 젊은 날 모습이 지금의 나와 꼭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 잔돌을 발로 차거나 비자나무 열매를 주워들며 밥을 미루어도 숲길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나는 한참 먼 이야기, 이를테면 수년에 한 번씩 미라가 되어가는 이의 시체를 관에서 꺼내 새 옷을 갈아입힌다는 어느 해안가 마을 사람들을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서늘한 바람이 무한해진 우리 곁으로 들었다 돌아 나갔다. 어깨에 두르고 있던 옷을 툭툭 털어입으며 당신을 보았고 그제야 당신도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람으로 맞이하지 않아도 좋았을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담비. 올해 2살 된 담비는 첫 배에 새끼 6을 낳았다. 딸이 4이었고 아들이 2이었다. 한 마리는 인천으로, 한 마리는 모래내로, 한 마리는 또 천안으로. 그렇게 가도 내색이 없다가 마지막 새끼를 보낸 날부터 담비는 집안 곳곳을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밤이면 마당에서 길게 울었고 새벽이면 올해 69 된 아버지와 멀리 방주까지 나가 함께 울고 돌아왔다.
종암동.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집 앞에 와 계셨다. 현관에 들어선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눈물부터 흘렸다. 왜 우시냐고 물으니 40년 전 종암동 개천가에 홀로 살던 할아버지 냄새가 풍겨와 반가워서 그런다고 했다.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울었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뭔가 이 시를 읽으면서 되게 나이든 나의 아버지, 나이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 또한 나이가 들었을 때 뭔가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기분이 되게 오묘합니다. 또 그리고 여기 중간에 그 담비라는 강아지 얘기가 나와요. 저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짠했습니다. 마음 아프고. 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벌써 중간을 넘어갔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편히 주무시고 원래 그런 말이 있대요. 일주일 중에 목요일이 가장 힘든 요일이랍니다. 하지만 제가 내일도 책을 읽어드릴 테니 힘내서 목요일을 잘 보내시다가 저녁에 만나도록 해요. 잘 자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슬픔은 영혼의 운동이다. 슬픔은 나쁜가? 영혼에 묻으면 얼른 닦아 없애야 할 무엇인가? 화창한 인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슬픔은 배척해야 할 대상이다. 젊은 부모에게서 아이가 슬픈 일, 마음 아픈 일은 조금 더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난감하다.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슬픔이 한 톨도 없는 인생이란 게 좋기만 할까? 슬픔은 사람을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든다. 육체 단련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단련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 슬픔은 영혼의 운동이다. 우리는 슬픔을 통해 강해진다.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1953년부터 1982년까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유명해졌다. 중장년층에게 고전으로 남은 이 글의 시작은 이렇다.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초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 한 모퉁이에서 오색 영롱한 깃털의 작은 새의 시체가 눈에 띄었을 때. 대체로 가을철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를테면 비 내리는 잿빛밤. 소중한 사랑하는 이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져갈 때. 그러고 나면 몇 주일이고 당신은 홀로 있게 되리라. 페이지마다 흘러넘치는 작가의 감수성에 감탄한다. 서정적인 문체로 슬픔의 항목들을 가지런히 늘어놓는다. 지붕 위로 떨어져 내리는 빗소리. 줄타기 묘기에서 세 차례 떨어진 어릿광대. 만월의 밤, 개 짖는 소리. 꽃피는 나뭇가지로 떨어지는 눈발. 슬픔은 도처에 있다. 기쁨이 감정을 밖으로 발산하는 감정이라면 슬픔은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수렴하는 감정이다.
슬픔을 아는 자는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에 쉽게 감응한다. 기쁨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지만 슬픔은 우리를 사유하게 한다. 문학에 기여한 많은 작가들이 기쁨보다 슬픔에 더 반응한 이유다. 슬픔을 모르고서 우리는 시를 쓸 수 없고 그림을 그릴 수 없고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맞아요. 탁자를 두드리며 부르는 유행가 가락에도 슬픔이 배어 있지 않은가. 희망은 가끔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슬픔은 절대. 이렇게 시작하는 헬만의 시가 있다. 슬픔은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 슬픔은 좌절 너머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무기력하지 않다. 무기력할 겨를이 없다. 슬픔은 강렬하고 능동적인 감정이다. 물론 이 책에 슬픔만 가득한 건 아니다. 슬픔에 민감한 사람은 필히 눈이 좋은 사람이니 사랑이나 기쁨, 다른 다양한 감정에도 밝은 게 분명하다. 작가의 유년 시절 일화들, 김나지움에 다니던 때의 추억을 다룬 글들은 따뜻하고 아름답다. 내가 사랑하는 소음, 음향, 음성들이란 글을 보자. 아득히 들려오는 장닭의 울음소리, 마을 대장간의 망치소리, 9월의 어느 날 밤 투명한 정적 속으로 한 알의 사과가 툭 떨어지는 소리, 처마 끝을 똑똑 긁어대는 박새의 날쌘 발톱 소리, 썰매를 끄는 말방울 소리, 미움과 사랑, 환희,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죽음의 발소리. 그의 귀는 촘촘한 소리그물 같다. 아름답고 섬세한 소리라면 모조리 긁어모으는 갈고리처럼. 그의 귀는 소리를 수집한다. 슬픔의 뒷면은 사랑이고 사랑의 시선은 이토록 섬세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안톤 슈낙은 2차례 세계대전에 참전한 독일 작가다. 1933년 히틀러가 총리가 된 해에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한 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려 5점을 남기기도 했다.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 일로 그의 특별한 감수성과 빛나는 문장들을 아주 없는 셈 치기엔 안타깝다. 그는 훌륭한 인간은 아닐지 모르나 슬픔을 아는 인간인 것만은 분명하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고 어렵다. 어디에서부터 잘못하여 실수를 하는지, 실수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생각하노니 그의 실수 역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 하나일 것이다. 다시 한번 어떤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몸이든 마음이든 약해질 때 또는 포화 상태일 때 뭔가 더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 없는 육체나 정신일 때 그때 좀 슬픈 것 같아요. 회복 또는 청소, 비워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펑펑 울고 난 뒤에 마음이 후련해질 때가 더 많아요. 더 이상 뭔가 내가 속으로 품을 수 없을 때 이 슬픔이란 게 밖으로 표출되면서 비워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되면 금요일이 되겠죠. 오늘 잘 자고 금요일까지 힘내고 불금을 즐기세요. 성시경 선배님의
이 말을 빌리고 싶습니다. 잘 자요. 안녕하세요. B2B 창섭입니다. 금요일 여러분들과의 마지막 날이네요. 왠지 아쉽습니다. 제가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이고 좋았는데. 마지막인 만큼 오늘은 조금 부끄럽지만 제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제 책을 읽어드린 적은 없는데 마지막 금요일 저의 이야기를 최대한 편안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적당한 사람 이창섭. 어쩌다 어릴 때 쓴 일기를 한 장 한 장 펼쳐 읽다 보면 한참 전인데 어떻게 지금이랑 같은 생각을 했지? 하는 대목이 있어 놀라곤 한다. 그런데 한편으론 불과 며칠 전에 했던 생각조차도 오만함이었음을 깨닫고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기도 한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부분은 한결같으면서도 또 어떤 부분은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는 것 같다. 연예인, 특히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데뷔, 초심 같은 단어와 연결 지어질 때가 많다. 그런데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와는 달리 데뷔 시기 특유의 풋풋한 기세라든지 어리숙함 같은 순수성에 가까운 이미지로 통용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것이 초심이라고 불린다면 초심을 유지하기란 결국 불가능한 일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바뀐다.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바뀐다. 나라고 항상 처음 모습 그대로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연차가 늘어가는데 신입사원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특유의 열정과 패기가 계속 남아있다면 그 또한 어색한 광경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데뷔 초의 태도에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찾아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변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와 연차에 걸맞는 현명함을 가질 수 있길 바라본다. 이처럼 바뀌어가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을 지향하다 보면 주저없이 대답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다. 음악 장르나 일에 관련해서는 제일을 꼽기가 특히나 어렵다. 취향의 범주에 딱히 속해 있지 않았던 음악 장르나 곡들을 어떤 계기를 통해 오래 좋아했던 것들만큼 너그럽게 마음에 들일 때가 있었고 심지어는 푹 빠져버린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규 앨범 첫 번째 트랙인 마키아토가 그 예다. 평소에는 세션이 풍성하거나 리드미컬한 곡들을 선호했다면 이 곡은 오직 피아노로만 끝까지 밀고 가는 이지 리스닝 느낌에 가깝다. 목소리와 피아노만으로 음원을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수록하기로 결정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달콤하게 전달하기에 오히려 이 구성이 잘 어울려 보였고 첫 번째 트랙에 곡을 배치하면 부드럽게 앨범을 여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곡 특성상 조금은 더 섬세하게 녹음해야 했지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일들 역시 마찬가지다. 해본 적 없고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일들도 막상 경험해보면 잘 맞고 애정이 가는 경우도 많았다. 어떻게 보면 내 삶도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다. 연습생 시절 이후로는
곧 죽어도 하나만을 고집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기보다는 새롭게 닿은 기회를 받아들이고 시도했던 것 같다. 그런 태도가 어쩌면 지금의 이곳까지 나를 이끌어준 건 아닐까. 나는 계속 변한다. 앞으로의 삶에도 좋아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겠지만 제일 좋아한다고 일컬을 만한 것들은 아주 드문드문 있을 것이다. 인생이 완성되지 않은 영화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만들어가는 중인 영화 속에 내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다 라든가 다 끝났다처럼 삶을 단정짓거나 특정 순간에만 머무르며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적어진다. 모든 삶은 흘러가는 중이니까. 흘러가는 대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사소한 것들을 만끽하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엔딩 크레딧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때론 심심한 장면들이 나오는 영화처럼 지나가는 것에는 연연하지 않고 매일 다가올 것을 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거를 지금 이렇게 또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이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전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You're always in my Give you all of my world 따뜻한 기억을 담아줄게 차가운 여백 따윈 없게 뭐 이런 노래입니다. 네, 편안하죠. 문학주간 작가님들의 작품을 5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되게 저에게 영감이라면 영감이고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되돌아보는 시간을 또 어떤 자극이라면 자극 이런 것들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몰랐던 어떤 표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스물스물 뭔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싶네요. 일단 여러분들 5일간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 잠을 잘 재워줬길 바랍니다. 이 책들을 다 읽어보면 참 좋은 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제가 읽어드린 것 말고도 더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언젠가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잘 자요.